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홍윤호입니다. 전주 지역의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을 찾는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세 가지의 개발 방향을 압축했고 현재 시민 1,500명의 공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심 속 오로지 남아있던 옛 대한방직 부지의 미래상을 그려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토지주가 권고안을 얼마나 수용할지, 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의 특혜 논란 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전주 시민의 선택이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공론화 진행 과정과 거론되는 문제제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이롭게 할 수 있을지 토론해보죠.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 종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은 이번 공론화 진행과 개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옛 대한방직 부지는 전주 도심에 있는데 방치되어 있던 것 같아요. 지날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하루빨리 개발이 되든 공원이 되든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주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건 좋은 방법 같아요. 전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쇼핑몰이나 금융타운과 같은 기존과 같은 대책들이 마련된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도 들지만 결론이 나오면 사업자 측도 의견을 잘 수용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전주 시민들과 전라북도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땅이 대한방직이 몇 배의 이익을 내고 판 땅인데 전주 중심 도시에 고층 타워가 들어선다는 것이 정통 이미지에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한편으로는 전라북도에 일자리도 없는데 좀 복합 개발이 이루어져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하 지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나면 경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어떻게 결정이 되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이 되어서 개발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에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장이신 원광대 도시공학과 이양재 명예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전북대 신문방송학과의 박주현 겸임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자광이 매입한 대한방직 이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주현 교수님,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일까요? 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 중심된 내용을 좀 더 짚어주신다면요. 예, 우리 KBS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쭉 보도를 많이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면서 정리를 한번 제가 좀 이제 해드린다라고 하면 예. 전주 서부 신시가지 중심에 위치해서 우리가 소위 이제 뭐 노른자의 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일대가 이제 1999년도만 해도 황량한 벌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대한방직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공장 부지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1975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자광에게 전체 부지를 이제 1,980억 원에 매각하고 완주군 이서면 특별 농공단지로 이전을 했고 지금은 이제 폐쇄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방직 공장은 전주 공장은 뭐 사실상 지금 전주에서 전북에서 이제 떠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만은 당시 상당히 비싼 가격에 이제 땅을 팔고 갔다라고 해서 한때 이제 뭐 먹튀니 알박기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공시지가만 해도 2002년도에 평당 50만 원대였던 것이 매각 당시에 무려 206만 원 정도 호가는 그런 상황에서 4배 이상 거의 뭐 5배 그 폭등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은 그 당시에 뭐 먹튀라든지 알박기라든지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했죠. 이제 이것을 전주시가 행정 그 사업 시행자로서 그때 전체 그 서부 신시가지 택지 개발을 총괄적으로 사업하는 그 전주시가 이러한 것을 그 수소 방관하는 데 대한 그런 어떤 책임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일말의 어떤 그 설명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알박기라든지 먹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자광이 그 땅을 매입을 하면서 내놓은 개발 계획안이 보면은 상당히 이제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430m의 무슨 익스트림 타워. 그렇죠. 이제 나중에 우리 이 교수님이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무려 이제 2조 원이 넘는 2조 5천억인가요? 상당히 대규모의 복합 개발 단지로서의 계획안을 전주시에 제출을 했는데 예. 이제 전주시가 2025 도시 기본 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전주 종합경기장의 개발 계획하고 상충되는 부분. 이제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센터라든지 또 거기에는 또 대규모 또 아파트가 또 들어선단 말이죠. 3,000세대라고.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중복 문제, 형평성 문제, 특혜 논란. 예. 더군다나 이제 여기가 뭐 공장 용지였기 때문에 또 상업 용지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전주시만이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또 전라북도하고 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그 요소들이 있어서 논란, 특혜 이런 지금 시비들이 계속 일고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1억 8천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그러면 시민의 여론을 공론화해보자 해서 그렇죠. 대한방직 공장부지 활용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져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3가지 시나리오 안을 내놓기까지 활동을 했는데 뭐 여전히 지금 이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특혜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죠. 왜냐하면 이 땅 부지가 원래 먹튀 알박기였던 땅이 또다시 개인 사업체가 대단히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이제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어떤 특혜 시비 거기에 따른 또 시세 차이 이게 이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특혜 논란이 계속 없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뭐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진행 상황을 정리를 해주시니까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정말 쉽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그 대한방직부터는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 기본 계획과 기본 관리 계획상의 주거지와 공업지역과 또 일부는 자연녹지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까다로운 여러 가지 지금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광에서 내놓은 안을 제대로 그 시행하고 집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양재 명예교수님이 이제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 이 사유지 개발하는데 이런 공론화 작업이 진행됐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시민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전주시가 공론화라고 하는 과정은 처음 가지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공론화라고 하는 것을 해보자라고 한 의의라고 그럴까요? 저희 알기로.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인 자광이 어떤 개발안을 내놓았는데 그 개발안과 좀 무관하게 물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무관하게 이 옛 대한방직 부지를 전주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그 미래상을 담기 위해서 어떠한 컨텐츠, 내용물들이 담겨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전주 시민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자 하고 하는 것이 이 공론화의 본 의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고 하나는 시나리오 워크숍에 대한 역할입니다. 먼저 공론화위원회는 총 11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각 부분의 전문가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이제 시민 활동하시는 시민 활동가 11분이고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공론화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공론화를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나리오 워크숍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방식을 하기로 했는데 과연 시나리오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을 모아야 하고 몇 분이나 모셔야 되고 또 과연 그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자료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과연 자광 측이 개발안을 했는데 토지 소유인 자광 측에 이러한 것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에서의 이제 공정성을
합의책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시나리오 워크숍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것을 위해서는 4개의 분야, 그러니까는 행정 및 정책 결정에 이 관여했던 경험이 있으신 한 그룹, 예. 그리고 도시계획, 교통 등 이 분야의 전문가 그룹, 그리고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지역 상권과 관련되어 있는 그룹, 예. 그리고 일반 시민,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 8분씩 예, 예. 32분을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32분이 이제 세 차례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은 것이죠. 예. 네. 예. 지금 2018년 11월에 공동주택 3,000세대, 복합 쇼핑몰, 430m 높이 익스트림 타워, 호텔 문화 시설 이것을 통틀어서 한 2조 5천억 계획을 전주시에 제출한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이한규 위원장님, 네. 박주현 교수님. 일단은 용도 변경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출한 내용 계획대로 진행이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으로 좀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용도 변경 그 자체를 예.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러나 지금 나온 3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 행간을 보면 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 필요하겠구나.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그다지 용도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은 읽을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자광 측이 제시한 개발안을로 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네. 예. 박준 교수님, 이 시가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우리 다른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 시에서 직접 이 용역비를 시의회를 통해서 선정해서 진행이 된 이 사례 의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접근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시가 결정을 하기 전에 일단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 긍정적인 취지를 일단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긍정적인 측면과 또 이제 뭐 비판적인 뭐 시각에서도 보면 예. 한없이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전주시가 반려한 그런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예. 너무 부담이 큰 거죠, 사실. 2조 5천억 원에 대한 그 민자 사업을 전주시가 덜컥 승인을 했을 경우에 예.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 전주시만이 또 승인 사항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닌. 그렇죠. 더군다나 공장 용지를 상업 용지로 전환해 줬을 때 거기가 대규모 지금 택지 개발 사업 지구였거든요. 예. 그런 다른 지구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러면 다른 지구들도 그 당시에 채택을 해달라고 했을 때 장기간 알박기라든지 먹튀가 가능했겠냐라고 하는 이런 반론, 의문. 특혜 시비 뭐 이런 게 당연히 지금 뒤따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 전주시가 그 뜨거운 감자를 결국 공론화위원회에 넘기고 또 공론화위원회는 사실 그게 사실 뜨거운 그런 감자다 보니까 이제 시민 여론이라고 하는 이제 여론에 또 넘기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뜨거운 감자가 시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국은 또 시민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따가운 비판, 따가운 이제 여론들이 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 공론화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론화위원회 발족 또 운영 그런 가장 큰 목적이 이제 시민 여론을 공정하게 이제 수렴하는 예. 그러한 목적이 되겠는데 이제 구성 당위론을 보면 공정성과 전문성 또 객관성, 중립성 아마 여기에 지금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 공정성 부분에서 물론 공정을 기하면서 지금 시나리오를 세계 안으로 좀 작성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요행이 또 그 공정성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3가지 안에는 자광이 내놓은 그런 안이 유사한 안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원초적으로 배제시킨 게 아니고 자광이 결국은 공론화위원회 여론 과정에 개입한 거 아니냐. 시나리오 안에 자광이 깊숙이 개입해서 만드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은 공론화위원회가 앞으로 짊어지고 갈 이 짐이 상당히 무겁고 좀 험난한 이런 상황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영재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부담도 크신데 사실 결정 권한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공론화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하고 또 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지금 현재로도 부담이 매우 큽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뭐 주어진 것이고 저에게 또 우리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공론화라고 하는 그 가지는 어떤 본래의 원칙,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예. 그리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어쨌든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하는 만큼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또 하나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32분에 대해서 일체 이렇게 선정할 때도 예.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32분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리고 이 32분에 대한 명단을 일체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느낌에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고 뭐 분명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자이든 타이든 어떤 어떤 자광측 안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많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네. 자광 관계자를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본 적이 그렇습니다. 있으시죠? 네. 그것은 어떤 취지에서 자광을 초청해서 들으셨죠? 두 가지 저희 위원회에서 자광 측에 어떤 발표의 기회를 주느냐 가지고 상당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에서 자광 측에 기회를 주자. 첫 번째는 어쨌든 토지 소유자다. 토지 소유주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공론화의 어떤 원칙상 발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의 기회는 주되 발표 시간 15분으로 제한했고 발표 방식도 동영상은 안 된다. PPT로만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이 제1일차의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미래상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상을 논한 이후에 자광 측의 발표의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광 측의 입장은 시민화 공론화위원회에 결정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공식적으로 우리 자광 측의 전은수 회장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존중하겠다. 그러나 개발안과 매우 다를 경우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네. 자, 박주인 교수님,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터를 매입을 했고 또 전북일보의 주식을 또 매입했고 또 연수원을 또 매입을 했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시에 제출한 내용, 하지만 전주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공론화위원회까지 왔고 1,500명의 또 시민들의 설문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자광이라는 기업의 이 제출한 계획안 내지는 진정성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언론에 대응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물론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뭐 크게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물론 이제 공정성, 중립성, 형평성, 뭐 객관성, 또 전문성까지 기울여서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과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자광이 왜 거기에 들어갔는가? 이제 자광이 두 번에 걸쳐서 의견 청취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서 물론 이제 질의응답은 없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사적으로 뭐 얘기하는 도중에 자광 계획이 충분히 흘러나갔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자광이 그때 7월에 4차 회의 때인가요? 7월 3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대규모 계획을 또 변경한 안을 또 거기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기존의 높이보다 10층 정도의 더 높은 그런 규모의 계획안을 또 거기서 또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주 시민들을 어떤 장밋빛 청사진에 이렇게 지나치게 유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언론이라고 하는 점 이제 전북에서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는 전북일보의 대주주로서 부각한 그런 시점이 하필이면 또 자광이 전주시의 대규모 개발 계획안을 제출하는 그런 시점과 맞물리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지금 제주도라든지 인천에서 뭐 우리가 뭐 잘 알지만 부영건설이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해당 지역의 간판 언론의 대주주로 이렇게 등극한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업이 그러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역으로 이제 추적을 해보고 취재를 하면 제대로 매끄럽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경우가 지금 대부분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광이 지금 우리 전주 시민에서 계속 지적한 부분이 지금 롯데건설하고 공모해서 대한방직의 부지 매입 시점에 자금 전액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사업 방식으로 조달했다고 하는 측면. 즉 자광 뒤에는 뭐 이렇게 롯데라고 하는 대기업이 있는데 이 롯데가 지금 전주시에 지금 여러 군데 이제 대규모 개발 계획안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특히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안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 이쪽이 안 되면 저쪽이 하려고 하는 거냐. 보험을 양쪽에 들어놓은 거 아니냐. 대기업의 어떤 그 특성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논쟁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과연 공론화위원회에서 자광을 배제하고 원점에서 제대로 검토했는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주식회사 자광은 2018년에 설립된 회사고 그 모기업이 바로 자광건설인데 자본금이 5억 1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에 매출액도 한 530%. 2012년 통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기업이 이 2천억에 가까운 돈을 어디에서 출자를 했을 것인가? 또 이제 바로 말씀하신 부분이 뒤에 이제 롯데가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종합경기장과의 중복된 부분까지도 이제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자, 어쨌든 이양재 위원장님, 자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서 도출된 개발 3개 안의 내용을 그러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타운, 쇼핑몰, 생태공원 크게 이렇게 핵심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글쎄 정확하게 이제 저희들이 시나리오 A, B, C라고 통칭을 합니다. 시나리오 A는 그 미래상을 충분한 미래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 이렇게 제시하면서 금융, IT, 지식 기반 등 업무 및 첨단 산업 기능을 중심 기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였고요. 또 시나리오 B는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복합 문화 관광 공간을 미래상으로 제시하면서 타워, 놀이시설, 백화점, 호텔, 컨벤션, 문화 관광 및 상업 기능 중심의 컨텐츠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C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시민의 삶의 질이 여유롭게 조화되는 생태 공간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대규모 생태 공원 그리고 청년 문화거리 그리고 복합 문화 체육 시설을 포함한 주로 공공기능 중심의 기능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ABC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컨벤션과 호텔, 공원, 거주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조금씩 다릅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놀이 시설 이런 것은 시나리오 B에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시나리오 A는 크게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저희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첨단 산업 중심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시나리오 B는 상당한 용도 변경을 요하는 그러한 그렇네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C도 크게 용도 변경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다만 이 시나리오 C를 제안한 그룹에서 대규모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부 용도 변경을 해주어도 좋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 아마 KBS와 인접해 있는 이 대한방직 부지터를 이동하시면서 보신 분들은 이곳에 이제 거주 시설이 이 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주시의 주택 보급률 113%인 상황에서 어떤 환경 교통 영향 평가를 또 통해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적당한 것인가 또 내지는 과도한 공급 아닐 것인가 지금 뭐 신도시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컨벤션과 호텔은 뭐 말씀 계속하신 것처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박지원 교수님 이 세 가지 안 좀 들여다보셨는데요. 세 가지 안을 지금 발표하면서 그 이제 지역 언론계가 뭐 각자 나름대로 그 언론사의 또 그 성향이라든지 이념적 성향 또 언론사가
하고 있는 모기업이라든지 자회사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또 제각각 내놓는 것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았는데요. 예.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주택 과잉 공급에 너무 걸맞지 않는 이런 그 사업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전주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또 천마지구 뭐 이런 곳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 건립 계획이 현재도 있죠. 난립되면서 이제 LH하고 전주시가 지금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죠. 가련산 지구 사업 단위를 놓고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적재안이 지금 3,000세대 이상이 도심 한가운데 또 들어서게 될 경우에 주택 어떤 공급 대란, 그래서 영세 주택업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또 이 일대의 교통 대란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 수혜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이런 대규모 건축 행위라든지 복합 종합 시설이 들어왔을 때 교통 그 대란 측면에서 수요와 예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뭐 이런 비판 분석이 또 나오고 있고, 가장 공통적인 이제 공통부모를 이루는 게 역시 그 특혜 논란, 또 중복성 논란, 뭐 이런 것은 지금 공통 키워드로 등장하는데, 아까 특혜 논란은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세 개 다 한다, 지금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전주시와 전북도가 전주시 도시개발 정책을 놓고 사실 파열음을 빚어온 게 사실이거든요. 갖가지 도시개발 사업, 특히 종합경기장 사업을 놓고 현 그 도지사와 지금 현 전주시장 간의 어떤 견해 차이라든지 또 이견이 지금도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평성, 중복성, 또 행정의 적절한 또 협치가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고,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과연 이 문제를 제대로 공론해서 전주시라든지 사업자에게 권고안으로 제출한다고 해도 그 이유가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한방직 부지개발 전주시민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양지 위원장과 박주현 겸임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반의 입장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그 찬반의 입장을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을 연결하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숙입니다. 자, 줄곧 언론에서 그리고 시에서 계속 이 대한방직 터 개발에 대한 입장을 고수를 하고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전주 143타워 공약도 하셨고요. 자,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입장 계속해서 변함이 없는지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요. 저는 그 대한방직터를 종합 개발하는데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대한방직터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어제도 사실 의회에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대한방직터와 또 그 종합 경기장 그리고 시청사 이전,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전주시가 뭔가 어떠한 큰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걸 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방직터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뭐 개발을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지가 이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의 부담도 있고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좀 핵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대한방직터에 대해서 2012년도에 이와 관련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나 또 뭐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모든 것들이 이 논문 안에 사실은 다 실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여기에 그 아파트만 짓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만으로는 안 된다 해서 제 논문에는 복합 개발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내용이 실려 있고요. 또 이러한 논의를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 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런 구성안도 제시를 했고요. 또 개발 이익금을 개발 용도 변경에 따른 어떤 개발 이익금이 나오잖아요. 개발 이익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제 논문에는 여기에 사전 협상 제도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논문에 다 나와 있고요. 예. 제가 또 주장하는 게 복합 개발입니다. 예. 그 복합 개발 논문에서 2012년에 발표한 석사 논문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자광이 제안한 그 개발과 관련해서는 비슷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의 변경이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 논문이나 또 자광에서 하겠다는 그 사업하고 예. 매우 흡사합니다. 흡사합니까? 예. 예. 네, 매우 흡사하고요. 사실은 그동안에 대한방직에 관심이 있었던 일부 건설사들이 일부 MOU 체결까지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지나온 걸 확인해 보면 한양이나 또 부영, 또 LH나 또 태영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곳에서 관심이 있었던 걸 보면 다 아파트 짓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LH 같은 경우도 전주시하고 논의할 때 대규모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물론 땅 주인이라고 하면 정말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게 아파트 사업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광에서 복합 개발을 하겠다. 아파트도 짓고 또 거기에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정말로 필요한 게 아파트는 단기적인 이익만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부 신시가지 중심에 자리한 위치로서 어떤 기형적인 도시 공간이 출애할 수밖에 없다. 여기도 다 아파트 단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합 개발을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어떤 경제적인 이왕이면 어떤 시설물이 들어감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를 함께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타워며 또 컨벤션, 쇼핑몰, 주거 그런 복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 자리가 이 위치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환경평가, 교통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해결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고려해서 복합 개발을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려움이 많은 현실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대한방직 개발에 있어서 세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개발이익금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통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환경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역 상권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부 체납권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금을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개발 이익금을 다 사업이 완성된 후에 전에는 완성된 후에 개발 이익금을 정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 이익금을 지자체가 많이 환수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대한방직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떤 협상을 해서 사업 전에 사전 정산을 해서 개발 이익금을 환수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 장치를 거쳐서 사전 협상 제도를 거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요 전주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상정안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예. 네, 그리고 교통 문제는 사실은 서부 신시가지나 혁신도시 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밀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대한방직과 함께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황방선 터널입니다. 예. 이 황방선 터널 반드시 함께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도로 구조 개선이나 또 신호 체계도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주거 시설을 더 늘리더라도 그 해결책은 황방선 터널과 같은 교통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교통과 더불어서 또 지역상권 미치는 영향까지 걱정의 목소리를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또 다른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이었습니다.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이민숙 의원이었고 이번에는 전주시민 이문옥 사무처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반대 입장을 밝혀오신 분이시고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도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대한방직 부지 자광 계획을 반대한 것이지 예.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자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 자광이 개발을 하려면은 특혜를 요구하지 말고 법적, 행정적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전주 시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타 지자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공론화위원회 추진 사례를 보면요, 서울시, 제주, 녹지병원, 요 근래 이제 녹지병원 이제 취소됐는데요. 부산시 중앙버스 전용차로 찬반 논쟁, 창원시 스타필드 입전 찬반 논쟁 등 대부분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입니다. 예. 그리고 대기업이나 이 관련 사기업의 이익 관련해 가지고는 시민들의 이제 반대 여론이 우세해가지고 논의 과정에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이제 전주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위원회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광이 제안한 계획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적 행정적 선에서 개발이 돼야 된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개발이 필요한 거지 자광은 너무 큰 특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 지금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논의되고 있는데 저희가 공론화 논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대한방직 부지가 왜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그런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없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대한방직이라는 회사가 서부 신시가지 개발을 하고 했던 전주시의 계획에 반대해가지고 제척된 곳입니다. 예. 쉽게 말해가지고 알박기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방직 부지는 서부 신시가지가 개발되고 한 10여 년 흐르니까 땅값이 천문학적으로 상승하니까 그것을 1,5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난 다음에 전주에서 철수했고요. 전라북도에서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속칭 알박기에 먹튀까지 한 상황인 거죠. 예. 그런 상황에 대한 공론화위원회가 객관적인 진단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없으니까 IT 금융으로 개발하자, 자광 계획대로 문화 복합 개발하자 이런 현상적인 문제만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점에 대한 문제점 먼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짚어봐야 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 행정적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된 공정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는지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원인 아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개발 개발 구역에서 억지로 제척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속칭 먹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전주 서부 신시가지 개발 당시에 어떻게 간보유를 적용했는지 쉽게 말해서 기부 체납을 했는지 대한방직 부지가 지금 서부 신시가지 개발하기 전에는 12만 6천 평 정도 됐는데요. 반절을 전주시가 수용하고 반절은 제척된 상황입니다. 반절이 이제 수용될 당시 상황을 보면은 상업용지로 이렇게 용지 바꿨을 때 간보율이 80% 정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땅을 한 20%만 갖고 그 땅이 상업용지로 바뀌었던 거죠. 그런데 자광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6만 3천 평 남아있는 거 상업용지로 다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부 신시가지 개발 원칙 개발 당시에 90만 평 정도 있었는데요. 나머지 토지들 대다수 토지들은 자광 계획에 비추어 보면은 엄청난 손해를 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다른 지금 전주시 안에서 개발 중인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천마지구라든지 이런 사업 구역에서도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 어떤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그 송천동 예비군부대 이전 사업이 한 20만 평 정도 됩니다. 예. 그 전주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한 30만 평 됩니다. 예. 이 땅 토지들이 다 수용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수용되지 않은 토지주들이 나는 그 대한방지 부지도 빼줬는데 왜 내 땅을 안 빼주냐? 아하. 그렇게 하면은 그럼 제척해줄 수 있느냐? 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 그 현재로 좀 돌아와서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이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물론 자광이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받을 수도 있고 시가 이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이제 수용을 해서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된 게 이제 3가지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거기 3가지 안에 대해서만 선택하라고 했을 때 예. 시민 지금 그 대한방지 부재의 문제를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책임을 미루는 거고 예.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여론조사의 책임을 미루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렇게 결정됐을 때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예비근무대 이전 문제라든지 그 전주역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제척해주라는 그런 요구가 빗발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주시의 정보 공개 청구하고 전주시의 정보 공개한 바에 의하면은 그 지금 대한방지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걸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죠. 도시 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전라북도입니다. 예.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에서 3가지 안건 올렸는데 그 3가지 대부분 모두가 거기에 건축을 행위를 하게 되면은 전라북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그다음에 대한방지 부지 안에는 전라북도 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약 3,000 몇백 평인데요. 전주시 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전주시 의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전라북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공론화위원회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사안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이 부지 활용이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끝으로 하실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그 대한방지 부지가 전주 시민이나 전라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개발을 하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자광의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 자광이 요구하는 그 개발 이익은 한 1조 원 정도 추측이 되는데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전주 시민들이나 전라도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제가 보기에는 또 조금 전에 이제 이미숙 의원님께서도 개발 이익을 사전에 환수하자, 그 사전 협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이런 자광 같은 디벨로퍼사들이 처음에 사업 계획을 장밋빛으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토지가 용도 변경되면은 그런 계획은 수익성을 이유로 다 포기하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광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또 다시 롯데하고 같이 롯데건설이랑 같이 부동산 프로젝트 사업 계획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땅값 2천억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3년이 지난 2020년 10월 현재 2,7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자광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대부분 다 금융권에서 빌린 상황입니다. 자광도 자금이 많이 쪼들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광이 욕심을 버리고 전주시와 잘 협의해서 전주 시민들의 상식에 이해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시민 이문욱 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찬반의 입장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시작점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한 특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래야만 다음 방향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 그리고 시민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책임 내지는 전주시의 책임을 이야기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양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예. 저희 공론화위원회가 물론 저희에 대한 방직 부지가 뭐 먹튀냐 알박기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알아야 하는가? 어쨌든 간에 현재 저 땅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문제가 새 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꼭 용도 변경을 필요하지 않는 안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상향적 용도 변경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향적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아파트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은 지금 법적으로는 주거용지이기 때문에 만약 자광이 주거용지로서의 그거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파트를 만약 더 구체적인 용도 지역으로 결정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만약 주거용지로서의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법적으로의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자광 측에서 한 개발안을 그대로 본다면 3분의 1 되는 땅에 3,000세대 60층 이하 그 땅이 이제 3분의 1 되는 그 땅만 가지고 개발하는 안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체로 개발한다면 더 큰 규모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교통 문제 굉장히 신중하게 들여다봐서 얘기를 하셨고요.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이 저 서부 신치가지가 출퇴근 시간에 주요 간선도로가 EF 수준입니다. F가 가장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 대규모 뭐 용도 변경을 하든 용도 변경을 하지 않든 간에 대규모 교통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공적 책임으로만 넘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우려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업 용도로 가더라도 업종에 대한 것은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까지 충분히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주영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실 말씀이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양쪽의 의견이 아주 상이한 그런 내용이죠. 이제 우리 시의원께서는 개발론을 주장을 하시고 시민회 대표께서는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를 지금 나타냈는데 저는 이제 또 좀 여기서 좀 새로운 것은 우리 그 시의원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석사 논문에 본인이 쓴 논문대로 지금 개발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좀 특이하게 이렇게 좀 다가왔는데 그 논문에 모든 답안이 들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논문이 좀 흡사하다. 그러니까 자광이 제안한 계획안과 흡사해서 그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을 그 자광이 개발한 제안한 내용들도 다 지금 포함되어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이 저는 이 시의원께서 처음부터 초지일관 자광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쪽 개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해 준 데 대한 이제 의문이라든지 의혹이 조금 해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문옥 우리 대표가 지금 지적한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지금 특혜 논란,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용도 변경에 있어서 도와 시와의 어떤 이제 갈등의 문제가 또 발생할 그런 소지까지 이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이 지금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게 지금
사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드문 사례인데 차라리 이것이 전주시가 추진하는 어떤 공공부문의 사업에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됐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는 곳들을 들여다보면은 공적인 사업들이거든요. 대단히 특별시라든지 지자체가 추진하는 이런 공공적인 사업에서 과연 그 시민들의 의견이 어떠한가라고 사전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뭐 이런 형태의 공론화위원회는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 전주시처럼 특정 지역을 놓고 특정 사업체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이런 공론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소 좀 생소합니다만 이 자체가 또 특혜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여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우리 공론화위원회가 어찌됐건 결론을 내더라도 이 결론에 대한 어떤 강제력거리라든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그런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안이 나와도 뭐 찬반 논란은 뭐 분명히 또 생길 수가 있고 그 안을 사업자라든지 전주시가 받아들여도 이 또한 또 논란의 소지는 다소 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소지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전주시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이제 집행을 하느냐.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집행을 해야 된다. 또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여론이 이제 계속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영재 위원장님, 네. 그 시민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12월 4일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17일, 이후에 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어쨌든 많은 수기 과정을 거쳐서 3개의 시나리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금 1,500분에 대해서 전화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은 그 특별한 이유가 어떤 시나리오 A, B, C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것이 아니고 120분을 모집하기 위한 전화 조사입니다. 물론 그 120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 대한방직 부지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지도에 대해서는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중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신 120분을 모시고 저희 시민 대표단이죠. 그분들에게 시나리오 A, B, C를 제안한 분들 중에 대표를 뽑았습니다. 또 그래서 그 각 시나리오 A, B, C에 대한 왜 우리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요구했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 시민대표단 120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대표단 120분이 다시 그 설명을 듣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논의를 한 이후에 어떤 내 생각, 마음을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박정 교수님 짧게 30초 정도만 마무리해 주시죠. 이제 공은 이제 뭐 우리 공론화위원회는 이제 3가지 시나리오 안 중에 이제 어떤 것을 택해서 권고를 하는가, 뭐 한 가지 안이 될 수도 있고 2가지 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방직 부지이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좀 정의로운 행정 집행에 대한 요구가 뜨겁다라고 하는 점, 또 지금 전주시의 주택 보급이라든지 교통 대란을 감안하면은 과연 거기를 대단히 복합단지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만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다소 또 원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원래 그 자리를 그 대한방직터가 개발해서 제척됐을 때는 전주시가 매입을 해서 그곳을 도심공원의 어떤 허파지대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뭐 안도 그 당시에 제기됐었는데 이런 문제는 전주시 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중의하고 또 이렇게 논의하는 그 수기의 과정을 전주시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줄 것을 저희들은 좀 간곡하게 요청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방직 부지개발 전주 시민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위원회 이영재 위원장, 그리고 전국대 신문방송학과의 박준겸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헌윤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